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1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준공된 지 30년이 이상 지난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은 모든 언론기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신축 빌라와 노후 빌라가 혼재해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1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건축 절차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재건축의 패스트 트랙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입안 제한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안전진단 절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2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경우에 신속 통합 기획까지 합쳐지면은 최대 5년에서 6년 단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많이 해왔죠. 그러나 이번의 개정 예정의 내용을 통해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추진하는 움직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들이 초과 이익에 대해 지불하는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계산으로 봤을 적에는 거의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신탁 방식 비용과 공공임대 비용,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면은 부담금은 더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 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 1주택자가 20년간 장기 보유할 경우에 부담금의 70%를 면제받아서 최종 부담금은 1,000만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합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 지정 시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노후도 외에 접도율과 밀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를 시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가지고 일반 정비 사업이 어려운 곳은 소규모 정비 사업 또는 도심 복합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 문턱을 대폭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낮춰서 사업 대상지를 확대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해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서 사업성을 보완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해서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기준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내용 등으로 인해 가지고 27년까지 재건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총 95만 가구가 정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재건축 착수가 가능한 곳은 55만 가구, 지방 가구는 22만 가구가 되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14만 가구, 지방은 6만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대못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이번 내용을 통해서 보완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재테크에서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